외부전환법 강의에서 토양비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었죠. 이번 시간은 토양비장이란 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항은 알겠는데 비저항은 뭔지, 비저항과 부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저항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 다음 강의에서 현장에서 측정하는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토양비저항은 금속의 부식성을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토양 비저항을 보고 그 땅에 배관을 매설하면 부식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비저항과 저항은 다른 겁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토양 비저항이 크다는 건 토양의 저항이 크다는 겁니다.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흐르지를 못하죠. 금속에서 토양으로 전류가 유출되는 게 부식인데 토양의 저항이 크면 전류의 유출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양 비저항이 큰 지역은 부식의 위험성이 그만큼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배관에서 피복이 손상되었을 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표입니다. 심각도 분류표라고 할 수 있죠. 이 표는 앞으로 중요하게 활용될 자료입니다.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GTI, AGA, ECDA 프로젝트 프로토콜이라는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GTI와 AGA라는 단체에서 만든 ECDA 프로젝트 계획안입니다. GTI와 AGA는 미국에 있는 단체의 이름인데요. 가스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 가스기술연구소, 어메리칸 가스 어소시에이션, 미국 가스협회라는 두 개의 단체가 공동 연구를 한 결과물입니다. ECDA는 External Corrosion Direct Assessment, 외면 부식 직접 평가죠.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전기방식 자료가 그렇듯이 이 자료도 네이스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네이스 SP0502에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모든 자료가 있고요. 이게 맨 앞장인데 SP0502 External Corrosion Direct Assessment ECDA에 대한 방법을 연구한 자료인데 이걸 바탕으로 현장에 맞게 만든 문서입니다. 이 표가 어디서 나온 건지는 알아야 하니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소개한 단체나 문서는 전기 방식을 하다 보면 어차피 마주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눈으로만 봐두시고 나중에 ECDA 강의를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는 토양 비저항이 어느 정도면 부식을 잘하는 토양으로 판단하는지, 또 우리나라는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 표에서 다른 부분을 생략하고 토양 비저항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맨 밑에 포핀 레지스티비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오늘 설명할 토양 비저항입니다. 포핀 방식으로 측정한 토양 비저항이라는 뜻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간단히 보여드린 그림인데 핀 4개로 토양의 비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비저항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 웨너 포핀 메소드라고 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중간 부분은 잘라내고 표를 확대했습니다. 여기가 토양 비저항입니다. 이 표에 의하면 토양 비저항이 10,000cm보다 크면 마이너한 거예요. 이 표는 심각한 정도를 분리한 표라고 했죠. 심각한 정도가 마이너하니까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거죠. 피복 손상이 있더라도 비저항이 10,000cm보다 크면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심각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토양 비저항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종 판단은 여기에 있는 CIS, DCVG를 포함한 다른 인자들도 봐야 합니다. 가운데 3,000에서 10,000 사이이면 마더레이트, 중간 정도이고요. 3,000보다 작으면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네이스에 있는 다른 자료를 보면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Control of Pipeline Corrosion 세컨드 에디션에 있는 내용입니다. 토양 비저항과 부식성의 정도를 비교해보면 500cm 이하에서는 부식성이 매우 강한데 이 정도 비저항은 땅이 아니고 바닷물의 비저항입니다. 500에서 1000 사이는 부식성이 있는 토양이고요. 1000에서 2000도 어느 정도의 부식성이 있다는 건데 이 두 가지 범위 모두 바다에서 아주 가까운 해안가 수준의 비저항일 것 같은데 좀 관대하게 분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비저항이 나오는 곳은 없을 겁니다.
이 촌과 만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같은 범위에 넣어서 부식성이 약한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만이 넘는 비저항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부식성이 작다는 거죠. 앞에서 설명한 GTI 기준과 비교해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차이가 너무 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저항은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부식을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차이가 좀 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모두 10,000cm가 넘으면 부식성이 약한 토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바다가 있는 해안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00cm보다 비저항이 큽니다. 따라서 토양 비저항으로 인한 부식의 위험성은 아주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비저항을 잘 다루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위험성이 작다고 해서 이 내용을 패스할 수는 없죠. 지금부터 토양 비저항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저항은 레지스티비티인데 정의는 단위 면적, 단위 길이당 저항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할 거고요. 단위 면적과 단위 길이당의 저항은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그 물질의 고유한 값이죠. 어떤 물질의 고유 저항인 겁니다. 구리나 철의 레지스티비티라고 하면 구리나 철의 고유 저항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값이 구리와 철의 고유 저항인데요. 구리가 철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이때 구리와 철은 순수한 100% 구리와 철로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유 저항이죠. 그런데 토양은 어떤가요? 100% 순수한 토양,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토양 안에는 자갈, 모래, 바위 같은 게 섞여 있고 수분의 함량도 다 다릅니다. 이걸 고유 저항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즉 비저항은 고유 저항과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같습니다. 레지스티비티를 토양에서는 비저항이라고 번역을 하고 금속에서는 고유 저항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레지스티비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구리로 된 전선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 구리선과 짧은 구리선이 있을 때 어떤 게 저항이 클까요? 긴 구리선이 저항이 크겠죠? 이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죠. 저항은 길이에 비례합니다. 이번에는 길이는 같은데 하나는 가는 선이고 하나는 국수입니다. 어떤 게 저항이 클까요? 이걸 혼동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가는 선이 저항이 크죠. 가느다란 전선은 저항이 크니까 저항을 작게 하려고 굵은 전선을 쓰는 거예요. 굵기가 굵다는 건 단면적이 크다는 거죠. 그럼 저항은 단면적에는 반비례합니다. 단면적이 크면 저항이 작아지니까 반비례입니다. 여기까지는 저항이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하는 거고요. 이 값이 저항값은 아니죠. 여기에 구리의 고유 저항을 곱해줘야 실제 저항값이 나옵니다. 저항의 단위는 ohm이고 길이는 센티미터, 단면적은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미터와 제곱미터로 해도 되는데 일단 센티미터 단위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길이와 단면적을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이렇게 되죠. 고유 저항만 남습니다. 고유 저항의 단위는 ohm센티미터가 됩니다. 길이와 단면적을 미터 단위로 하면 고유 저항의 단위는 ohm미터가 되는 거죠. 비저항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ohm센티미터를 사용하니까 ohm센티미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저항의 정의는 단위 면적, 단위 길이당 저항이라고 했었죠. 이런 물체의 저항을 측정한다고 할 때 단위 면적은 1제곱센티미터이고 단위 길이는 1cm입니다. 이렇게 꼭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단면적이 1제곱센티미터이면 단위 면적입니다. 이때 양단에 걸리는 저항값이 고유 저항이고 단위는 ohm센티미터가 됩니다. 미터 단위로 해볼까요? 1제곱센티미터는 0.01m의 제곱이고요. 1cm는 0.01m입니다. 면적과 길이에 이 값을 넣으면 비저항은 이렇게 되겠죠. 같은 단위 면적과 단위 길이일 때 1ohm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ohm미터와 같습니다. 즉 10,000ohmcm는 100ohm미터와 같은 비저항 값입니다. 구리나 철 같은 금속의 고유 저항은 일반적으로 ohm미터로 표기하고 토양 비저항은 ohmcm로 표기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토양 비저항을 ohm미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소수점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저항은 rho라는 기호로 나타냅니다. 이번 시간은 비저항의 단위가 ohmcm이고
옴센티미터라는 단위의 의미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